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떻게 해도 누군가는 이제 받게 되고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혈류가 되는데요. 피를 이제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주고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 몸에서는 이 혈류를 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거는 사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 가져가고 심장의 경우에는 4% 정도 가져가고 해서 쭉쭉쭉쭉 얼마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딱 뭐 뇌는 꼭 14%, 심장은 언제나 4%, 뭐 예를 들어 근육이 있다고 치죠. 근육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15% 가져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더 혈류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간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조절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저기 혈액이 좀 더 필요해요. 혈류를 더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일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일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많이 일했다, 많이 일한 그 흔적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많이 일한 흔적.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야자라는 게 있었어요. 야자. 이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의 약자인데 이게 공부를 이제 밤에 스스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면 이제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니네 공부했어 안 했어? 니네 그렇게 쳐 자면은 저 인생 망한다. 뭐 이제 이런 소리 하고 뭐 맞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노트를 한 권 딱 내밀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쓴 거 보십시오. 해가지고 막 쓴 이 필기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몸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남는 흔적.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데노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이온, 또 포타슘이온, 그 다음에 젖산, 락테이트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은 그 우리 몸의 혈관이 그쪽 조직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얘가 일을 많이 하면 여기서 얘가 이제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도로가 넓어지니까 혈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이제 아데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데노신.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뭘로 쓰냐면은요, ATP라는 걸로 씁니다. ATP.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로서 이제 작용하는 그런 분자예요. 작용하는 분자. 그래서 이제 ATP라는 게 이제 뭐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PPP 이렇게 3개. 얘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필요한 곳에 쓰면서 얘를 하나씩 잘라내는 거죠. 하나씩 잘라내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라지고 나면은 이제 아데노신이, 인산기가 없는 아데노신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 이 ATP는 줄어들고 아데노신은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는 이제 심장.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심장은 이제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이제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피를 계속 잘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이렇게,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 근데 어떤 원인으로든 이 관상동맥으로 피가 조금씩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이 심장을 구성하는 그 심근세포, 이 심근세포로 피가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은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 심근세포 내에서 ATP는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들고, 아데노신은 계속 올라가겠죠. 아데노신이 계속 올라가면 얘가 시쳐 내려가고 ATP가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혈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ATP는 계속 줄어드는데 아데노신은 계속 올라가는 요런 이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 내에 있는 아데노신은 밖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옵니다. 아데노신은 밖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아데노신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이 관상동맥에 작용을 해요. 관상동맥에 작용을 해서 관상동맥을 이렇게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피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심근세포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혈류 조절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일한 곳에 많이 주자.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되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우리 몸의 각 장기마다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막 일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소변으로 빨리 노폐물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 걸러야 되는 거죠. 잘 걸러내야 되는 역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르는 양을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거르는 양을 어느 정도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혈류량이 얘가 쓰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절된다기보다는 이 거르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돼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세관 사구체 되먹임이라고 하는데요. 세관 사구체 되먹임. 이게 이제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이게 있어요. 세관 사구체 되먹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기전으로 콩팥의 혈류는 이제 조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막 일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열을 받으면 이제 땀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얘도 이제 혈류 공급되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고 어떤 교감신경계에 따라서도 컨트롤이 많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경세포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뭐에 약하냐면 이 수소이온에 굉장히 약해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생각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신경활동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면은 그 뇌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수소이온이 많아져서 이 신경 활동이 쭉 다운이 되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수소이온이 증가를 하면, 수소이온이 이제 뇌에 증가를 하면 얘를 이제 빨리빨리 씻어서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뇌에 이 수소이온이 증가를 하면 혈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몇 배, 막 2배, 3배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뇌는 이 수소이온 또는 뭐 CO2, 이산화탄소에 좀 더 민감하게 이 혈류가 컨트롤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기마다 고유의 특징,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은 뭐냐면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흔적을 많이 표출하는 사람,
놈에게 더 많은 혈류를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혈류를 분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많이 일한 놈에게 많이 주는 우리 몸의 혈류 분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